자, 좀 쉬었습니까? 예,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자, 이제 2부 들어가겠습니다. 2부는 자, 이겁니다. 지역 활성에 대한 사례가 우리 외국도 있고 국내도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외국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국, 이제 그게 외국의 사례도 크게 두 개 있는데 영국에 있는 스피탈 필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선정한 목적은 이런 겁니다. 전통시장도 보니까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면 그 전통시 자체의 어떤 특성이 있는 그 지역의 역사하고 이 정신을 가진 스토리가 있을 때 이게 활성화되더라고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이 스피탈 필즈가 런던 2011년 전 영국 시장협회에서 최고 시장 선정되게 됐습니다. 자, 이건 우리 아마 젊은 애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서 관광을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자, 이게 이제 상황이 17세기 영국도 대형마트 들어서면서 전통시장 서서히 쇠퇴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스피탈 필드도 일종의 치안이 불안하고 빈민가 등이 형성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와중에 스피탈 필드 고유 상권이 유지되었는데, 자, 시장 특성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앤틱한 건물로 17세기 영국 시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시 존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를 가미한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지역이 된 거죠. 또 이게 우리 요일별 분명히 좀 다른 어떤 특성이 컨셉을 갖고 이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지역이 이제 우리 일반 모든 자파점 다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다양한데 각각 어떤 문화 같은 게 있죠. 문화를 투입해서 이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킨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좀 상세한 적 우리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돼 있고, 자, 두 번째 바르셀로나 산타 카테리나인데. 이건 이제 의미는 뭔가 하면 바르셀로나에서 최초의 천장이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슬럼가 이런 지역이었었는데 슬로건은 이런 겁니다. 바르셀로나 슬럼가에 빛과 희망을 준다. 이런 이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했던 건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시장에 천정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소비자한테 어떤 비를 피하기 천정에 천막등을 설치하는데, 아마 한국 같은 거의 대충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유명한 어떤 디자인을 데리고 이 천장에 이렇게 뭐 아주 천장 화려한 모습의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장 자체가 하는 이제 소리를 바뀐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재래시장을 저는 보는 사람이 꽤 많지만 실제 이 천막을 보기 위해서 관광 코스를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쪽에 어떤 빌라 같은 게 있죠. 빌라에서 보니까 위에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서 돈을 받고 사진 찍기도 한다며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좀 느낌이 이런 겁니다. 독특한 어떤 문화 특성을 그 지자체의 그 재래시장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여부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이제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인터넷 보시면 좀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나중에 우리 시간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자, 그 다음에 국내는 제가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 광주의 송정시장과 그다음에 창동 두 개 했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게 이제 어떤 약간 특징을 제가 뽑았었는데요. 이 송정시장은 목표가 이겁니다. 신구조화, 즉 목적이 오래전과 현재의 조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향 옛 정치를 살리지 않기 위해서 건물 자체 리모델링 최소화하고 상인들의 추억을 담아 간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와 공존하는 1913 송전시장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브랜드화시킨 겁니다. 또 창업을 꿈꾸는 젊은 청년 상인들이 유입해서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 이런 겁니다. 지역이 상인들과 지자체와 그다음에 기업이 협업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한 사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창동, 이제 창원의 창동시장입니다. 지금 원래 이게 창동은 마산인데 지금 창을 합친 거죠. 자, 원래 우리 창동에 있는 창동은 도시재생 시초인데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90년대 마산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인건도 지역 창원덕이 발달되어진 결과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상권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 형태로서 2007년부터 뭐 있는가 하면 사회단체하고 상인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해서 비어있던 점포를 예술인 작업할 수 있는 뭐 창동예술촌, 또 오동동 문화광장 형성, 또 다양한 어떤 문화, 즉
창동 뭐 상산길이라든지 불임 창작 공예촌 등을 만들어서 저기 관광을 유입해서 뭐 유동을 증가시켜서 거지를 활성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창동 예술이 있을 것이고 오동동에 있는 문화예술 광장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을 읽습니다. 그럼 과연 도시 재생의 지역 경제 활성의 향후 방향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크게 세 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식.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식. 또 세 번째 뭐인가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개 다 사실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간략하게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화 공간으로 마을 활성화를 한 방식인데 우리 앞에 약간 언급했지만 지역의 고유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역사나 문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자, 한옥마을은 실제 경제 효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전주대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 그 당시 1년 동안 500만여 명이 저기 방문객 수가 있었는데 이 경제효과를 보니까 간접효과가 한 2,600억 정도, 직접효과 한 450억 정도, 그다음에 상가 한 개 점포의 연매출은 1억 5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유발할 거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유발할 거 있는데 그 중에 상가 내 직접 고용 인원은 한 7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주변적인 시너지효과가 한 5천을 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옥마을의 지역 기여도를 보니까 소득 증대, 뭐 경제 발전 이런 수준의 결과는 지역 기여도가 발전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2015년도, 16년도 보니까 방문객 수가 이제 1,000만이 넘었었는데 이때 경제효과 보니까 얼마 됐는가 하면 관광객 수가 보니까 2013년 한 2배 늘어났었는데 연간 매출 한 1,200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보니까 지역 자산을 이제 어떤 자산을 활용했습니까? 전주의 한옥을 가지고 특화 공간, 즉 한옥마을 조성해서 이걸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래 보시고. 예, 두 번째 이제 마을 협동조합으로 공동체 활성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주민 중심 협동체로 공동의 이익이라든지 관심사 등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경제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안지랑, 즉 대구의 안지랑에 있는 곱창 골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자, 공동구매 사례로서 가장 유명한 안지랑의 곱창 골목인데 시작은 아마 1979년 충북시장에서 시작했는데 2000년 돼서 곱창골목이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이 안지랑 곱창골목 보니까 약 한 600m 거리에 약 한 50여 개 매장이 있는데 하루 고객 평일 한 2,000명 정도, 주말 한 5,000에서 8,000명 된답니다. 돼지 곱창 소비량이 하루에 한 800kg 정도, 한 달에 18톤 정도 되는데 재밌는 게 보니까 연매출 한 280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된 사례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활성화된 이유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맛과 가격을 지키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네, 그 곱창구매의 어떤 정체성을 즉 정립하자는 거예요. 즉, 자 다시 맛과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구매했던 거예요. 즉, 이 말은 이게 원래 안지랑의 곱창 골목이 사실은 주택가 안에 옆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곱창 손질할 때 냄새도 심하게 날 것이고 또 연기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뭐 손님이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계속 고민한 거죠. 그래서 고민한 게 뭔가 결국은 공동 구매하자. 또 주민과 계속 의사소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 구매는 곱창 공장을 두고 선정해서 그 공장이 이 공장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 돼지 곱창 구매에서 손질까지 또 먹기 좋은 크기를 자른 뒤에 진공 포장하고 공동으로. 그럼 결국 가장 큰 장점은 뭐였습니까? 균일한 품질을 갖다 품질 곱창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품질 향상에서 계속해서 미생물 검사하고 이런 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안지랑 곱창이란 브랜드를 각각의 상가에 똑같이 공급했습니다. 자, 따라 곱창거리 활성화가 이제 되기 위해선 모든 곱창골목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마찰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구해보고 또 현재 공동 구매한 결과 곱창의 맛과 가격이 균일하게 유지되었다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산모 골목, 즉 편리성을 유지했는데 산모 즉
네, 첫 번째 원적 없는 것, 없는 골목입니다. 그다음에 호갱이 금지하고 바가지 요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마 바가지 요금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곱창에서 공동 구매한 결국은 뭐 식당에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주민들 편리성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차장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곱창 골목 양쪽 끝에 공용 주차장 확보했습니다. 자, 법의 자율 규제 등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 안전에 위한 곱창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들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골목 경제 활성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활성화보다 보다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중심의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 활성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하기에서 결국 가장 큰 게 뭐냐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도란도란 우측 거리가 있습니다. 자, 군산에 있는 지역인데 주민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로서 도란도란 우측 거리입니다. 이 특징은 이런 겁니다. 맨 처음 출발할 때 총 주민들 43명이 회원으로 만들어져서 자발적 주민 공동체이고 또 주민이 전 과정을 참여한 바람직한 도시재생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체통의 특성 있는 그림을 그려서 거리에 세워둔 놓아 우체통 거리가 불러지는데 그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각각의 가게마다 특성이 있는 게 있죠. 꽃집은 꽃을 그리고 또 저기 미용실은 어떤 미용 관련된 이 그림을 그려서 이 집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기능도 사실 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활성화 과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일 먼저 2014년도에 도시재생 선도지를 선정되었었는데 이게 매번 우선순위 밀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뭔가 주민주도 도시재생 하자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신창동 주민이 직접 지역을 활성화하자. 즉,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갖다가 책임지는 주대 도시재생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좀 특성이 있는 겁니다. 아이를 쭉 모집하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 뭐 특정한 문화도 없고 사실 역사도 없고 또 역사적 인물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번화가 되었 시절에 우체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편지란 거 모든 사람에게 한두 가지 어떤 추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인가 하면 우체통의 이 추억이라는 문화를 접목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우체통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이걸 해보니까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물론 뭐 도로도 이렇게 거리도 개선되었지만은 자, 가장 큰 이겁니다. 해보니 이런 장점과 특징이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 뭐죠? 회원 54명이 공동체 형성 전까지 소통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형성되는 후에 서로 소통하고 또 하나의 화합을 통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우체통 캐릭터를 설치해서 거리가 맑고 깨끗해지더라 이겁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우체통 거리를 설치한 후에 선진 견학 등 외부 관광 유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전 과정에 참여한 바람직한 도시재생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